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북학파 실학자인 이서구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1821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에서 아버지 남영군과 어머니 여흥민 씨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2세에 어머니 여흥민 씨를 여의고 아버지 남영군으로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인척인 추사 김정희의 문화에 들어가 글과 그림을 수학하기도 했습니다. 13세에 여흥부 대부인 민 씨와 결혼했지만 생계가 어려워 난을 그려 양반가에 매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가난하고 빈궁한 그를 멸시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안동 김씨 집안의 문객으로 출입하던 심의면마저 대놓고 흥선군을 멸시했습니다. 이처럼 안동 김씨들이 흥선군을 구박하거나 쫓아냈지만 김좌근만은 약간의 돈을 주어 내보냈고 김병학과 김병국은 흥선군과 선을 대고 있었습니다. 1월 즈음 1864년 1월 16일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고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고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동안 수렴청정에 오던 조대비는 곧 수렴청정을 거두고 흥선대원군에게 고종을 보필하도록 배려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보복을 노리던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왕의 교서 대신 대원이 분부라고 시작하는 공문을 전국에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비변사를 완전히 폐지한 후 삼군부를 두어 군사 업무를 맡게 하여 자신의 친위군으로 양성하였습니다. 삼군부를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안동 김씨 세력은 자연스럽게 퇴출당했습니다. 영의정 김좌근이 사직하고 판서를 역임한 김병기는 광주부 유수로 좌천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의 조두순, 좌의정의 김병학 훈련대장 겸 포도대장의 이경하를 임명했으며 조선 500년의 금기를 깨고 종친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서울의 관직 진출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노론의 일당 독재를 무너뜨리고 순조 이후 요직에 오르지 못한 남인계 인사를 중용했습니다. 대원군이 겉보기에는 당색과 신분을 초월한 혁명적 인사를 진행하는 동안 관계의 한쪽은 민씨가로 채워졌습니다. 비록 나중에 양쪽이 격렬하게 대립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대원군은 국왕의 고유권인 인사권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결하였습니다. 인사발령을 할 때는 언제나 그가 미리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자리를 채운 뒤에 올리면 고종은 그것을 따라 낙점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척단신인 흥선대원군은 극심하게 문란한 삼정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조사를 통해 토지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땅을 찾아내고 1867년 고종 4년에는 지방 수령과 토호의 농간이 가장 심했던 황곡제도를 개혁하고 사창제를 실시하여 국가재정 확보와 민심 안정을 꾀했습니다. 또한 기강 확립을 위해 도포자락에 뇌물을 숨겨 왕래하던 양반들의 도포자락을 짧게 자르게 하고 긴 담뱃대와 긴 갓도 줄이는 등 의식개혁 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대원군은 세도 정치로 인해 약해진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1865년부터 경복궁 중건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중건에 필요한 막대한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의 개혁 사상은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던 원납전은 고을별 할당제로 변해 강제 징수했고 장정들을 징집하여 매일 수만 명씩 작업에 동원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던 3월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후에는 각지의 무덤가에 있는 나무까지 벌채하여 조달했으며 도성 사대문의 통행세까지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존의 오품과 맞먹는 당백전이라는 새화폐를 유통시켜 쌀값이 1년 사이에 5배로 뛰는 나쁜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경복궁 중건으로 소모된 재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1871년에는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습니다. 양반에 대한 군포 징수는 이미 1600년대부터 노론 실학파나 일부 남인 계열이 주장했지만 양반의 존엄을 해친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는데 흥선대원군이 200여 년 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대원군은 붕당의 근거지로 오랫동안 면세의 특권을 누리며 온갖 패단을 일삼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서원 정리는 착취로 고통받던 민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화서학파를 이룬 노론계열 인사 이항로와 그의 제자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천주교에 대해 흥선대원군은 우호정책에서 강경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1866년에 8,000명 가까운 천주교 신자들이 새남터, 절두산, 해미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조선에 들어와 포교하던 프랑스인 천주교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자 베이징 주재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에게 박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살해의 책임을 묻는다는 구실로 보복원정에 나선 로즈 제독은 함대 7척과 군사 600명을 이끌고 강화도로 침략했습니다. 프랑스 해군 160명은 정족산성을 공격하려다가 6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손실을 입었지만 병인양요에서 양원수가 이끄는 조선군의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군대와의 교전에서 큰 패배를 경험한 프랑스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으며 로즈 사령관은 조선 침공의 무모함을 깨닫고 철군했습니다. 병인양요 직전 대동강에서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 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약탈하다가 평양군민과 충돌을 일으켰고 평안감사 박규수의 명으로 배를 침몰시켜버렸습니다. 영국 상선과 독일 상인 오페르트 등이 충청도연 안에 와서 각기 통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대원군은 이 또한 물리쳤습니다. 오페르트는 그 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여 부장품을 훔쳐가려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대원군을 더욱 분노케 하였습니다. 3년 뒤인 1871년 미국은 대원군을 굴복시키기 위해 5척의 군함을 보내 강화도를 공격하는 신미양요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쳐들어와 덕진진과 광성보를 점령하자 흥선대원군은 항전을 주장하며 종로 내거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척화비를 세우고 결사항전을 준비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통상을 거부하며 전투가 장기화되자 미국 함대는 1871년 5월 철수했습니다. 양요들을 겪은 흥선대원군은 서양 열강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굳어졌으며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끌었으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내정개혁, 정치와 쇄국 정치는 결과적으로 많은 반발을 일으켜 며느리인 명성황후와 유림 세력의 담합을 가져왔습니다. 명성황후는 대원군에 의해 숙청되었던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의 세도가 그리고 노론 세력과 손잡고 실력을 비밀리에 키워나갔습니다. 대원군은 최익현 등의 보수적 유학자들을 앞세운 명성황후와 고종의 견제로 1873년 11월 실각하고 아들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한동안 운영궁에 은둔하다가 양주군 시둔면 고등골 별장에서 집거했습니다. 그의 실각 이후 조선은 쇄국 정책을 벌이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대원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한 민씨 집안은 권력 남용과 부정 축제가 심하고 일가가 권력을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 명성황후의 등장과 고종의 친정 정책에 지지를 보냈던 이항로와 최익현 계열의 노론, 화서학파는 명성황후의 온건 개화 정책을 비판하며 대원군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1873년 11월 건좌에서 물러난 이후 대원군은 기회만 오면 언제나 탐탁지 않은 고종과 명성황후를 폐위하고 손자 이준용을 왕위에 앉히고 섭정하려고 별렀습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는 원자가 태어나자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천만금을 물쓰듯해 1년이 채 못돼 대원군이 비축해 놓은 재물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러자 매관매직이 기승을 부리고 1874년부터 단계적으로 각지에 철폐된 서원들에 대한 부활 조치가 감행되었습니다.
사색 당파를 가리지 않은 인사정책도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과 팔도 유생들은 줄을 이어 대궐문 앞에서 규탄과 원망을 하였지만 고종은 이들마저 모두 물리쳤습니다. 대원군은 1882년 이모군란으로 봉기한 90군대의 추대로 재집권하였습니다. 대원군 추종자들이 경복궁에 들이닥치기 전에 명성황후는 변복을 하고 홍계운의 등에 업혀 궁궐을 벗어나 여주로 내려가 은신하였습니다. 봉기군의 추대로 입궐한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 보고한 뒤 황후가 입던 옷을 관에 넣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1882년 6월 고종에게 이모군란의 사태 수습을 위한 정권을 위임받은 대원군은 이 기회에 정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궁궐에서 도망쳐 나간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공식으로 선포한 후 대원군은 무위형 장어형 별기군을 폐지하고 오군령을 부활시켰으며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고 삼군부도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씨 세력과 내통한 청나라의 군사적 압력으로 이모군란은 진압되고 대원군 자신도 이용장 일파에게 납치되어 청나라의 텐진으로 압송되면서 한개월 만에 실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1885년 민씨 정권이 칠러, 친일 등의 성향을 보이며 청나라를 견제하려 하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청나라 정부와 위안스카이 등의 정치적 계산으로 대원군은 4년여 만에 청나라에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890년부터 2년간 흥선대원군의 식객으로 있었던 전봉주는 1893년 2월 한성부로 올라와 흥선대원군을 방문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동지를 규합했습니다. 전봉준이 흥선대원군과 연결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893년 3월 한 달 동안 1만여 명에 가까운 인파를 동원한 전봉준의 능력은 흥선대원군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동학농민군이 상경하여 경복궁 앞에서 복합상소운동을 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대원군은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원군은 6.1준 등의 급진 개화파를 포섭한 후 위정척사파, 동학농민군과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명성황후 패출 작업을 진행하고 명성황후가 살해된 직후에는 친일적 성향으로 변신하였습니다. 1896년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대원군은 은퇴하여 다시 양주에서 은거하다 1898년 2월 운영궁 별장 아소당 정침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고종이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을 만큼 부자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묘소는 몇 번의 이장을 거쳐 1966년 6월 16일 다시 경기도 남양주군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오늘은 흥선대원군 이하응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이항로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